낡은 시계는 틱, 틱, 틱 느릿한 박자로 시간을 새기고 있었다. 김점순 할머니의 아침은 늘 그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여든 줄에 접어든 그녀의 몸은 마치 낡은 시계추처럼 느리고 조용하게 움직였다. 햇살이 창문 틈으로 희미하게 비집고 들어와 묵은 먼지가 춤을 추는 것이 그녀의 방 안유일한 움직임이었다. 작은 창밖으로는 빌딩 숲이 빽빽하게 들어선 강남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오래된 기와지붕과 빛바랜 담벼락, 그리고 비좁은 골목길이 어지럽게 얽혀있는 구시가지의 한복판.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에서 비껴나 있었다. 마치 김점순 할머니의 삶처럼 그녀는 늘 새벽녘에 잠에서 깨어났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그녀는 이불을 개고 조용히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희미한 여명 속에서 도시의 실루엣이 흐릿하게 떠올랐다. 그녀의 눈빛은 먼 과거를 회상하는 듯 아련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때로는 아련한 미소가 그 깊은 눈가에 스치고 지나갔다. 치매는 그녀의 기억을 마치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처럼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다. 어제의 일은 희미했지만 수십 년 전의 기억은 오히려 선명하게 다가올 때가 있었다. 특히 그녀의 손때 묻은 낡은 가족 앨범 속 사진 한 장은 그녀의 영혼 깊숙이 박힌 듯 좀처럼 잊히지 않았다. 그녀의 아침 식사는 늘 단출했다. 물에 만밥 한 그릇과 간장 종지. 그녀는 숟가락을 드는 대신 젓가락으로 밥알 하나하나를 천천히 옮겨 먹었다. 마치 세월의 무게를 느끼듯 느릿한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식사 도중에도 종종 멈칫하며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무언가를 기억하려 애쓰는 듯 했지만 이내 허탈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식사는 홀로 이루어졌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손자 이준호는 그녀를 위해 아침을 차려놓으려 노력했지만 그녀는 늘 됐다,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는 그녀가 홀로 식사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지만 바쁜 직장 생활에 쫓겨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할머니, 밥 잘 챙겨 드세요. 약도 꼭 드시고요. 준호는 현관을 나서기 전 방 안의 할머니를 향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어쩔 수 없는 책임감이 묻어났다. 그는 매일 아침 그녀를 떠나면서 그녀가 홀로 남겨진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김점순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방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 그랬듯 평온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과 번잡함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고요한 세계에 갇힌 듯이 준호는 그녀의 유일한 피부티였다. 부모님은 그가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그때부터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오히려 그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처지였다. 그는 작고 오래된 이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집은 낡고 허름했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궁전보다도 소중한 안식처였다. 벽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얼룩처럼 남아있었고 가구들은 삐걱거렸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준호는 할머니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었지만 그의 수입으로는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그의 어깨는 늘 무거웠지만 그는 할머니의 맑은 눈을 볼 때마다 다시금 힘을 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김점순 할머니는 늘 하던 대로 낡은 가족 앨범을 꺼냈다. 앨범은 오래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가죽 표지는 달아해졌고 앨범 속 사진들은 빛바래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넘겼다. 결혼식 사진, 자녀들의 어린 시절 사진,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 풍경 사진들. 그녀는 사진들을 보며 때로는 옅은 미소를 지었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슬픔에 잠기기도 했다. 앨범 속 사진들은 그녀의 잊힌 기억을 더듬는 유일한 실마리였다. 그리고 그녀의 손길은 늘 특정 사진 한 장에서 멈추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점순 할머니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아직 어린 아들이 함께 서 있었다. 그들 뒤로는 오래된 한옥 한 채가 보였고 그 옆에는 굵은 고목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다. 사진의 배경은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었다. 할머니는 그 사진을 들고 손가락으로 고목 아래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여기에 숨겨두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고 끊어질 듯 이어졌다. 그녀는 마치 비밀을 지키려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정했지만 그 사진을 향한 그녀의 집착은 확고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앨범에서 꺼내 조심스럽게 지갑 속에 넣어두었다. 그녀는 매일 그 사진을 꺼내 들고 중얼거렸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야. 그러나 가족들은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들은 할머니의 말을 단순히 치매로 인한 망상으로 치부했다. 그녀의 아들인 이영철과 며느리 최미연은 특히 그랬다. 그들은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려 노력하기보다 그저 무시하고 넘어갔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할머니에 대한 애정보다는 자신들의 삶의 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영철과 최미연 부부는 매주 일요일 할머니 집에 들렀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인사를 하고 간단한 안부를 물은 후 늘 똑같은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어머니, 약은 제대로 챙겨 드시는 거죠? 영감님, 유산은 대체 어디다 두신 거예요? 맨날 찾지도 못하시면서. 그들의 관심은 늘 돈과 관련된 문제였다. 김점순 할머니의 남편은 생전에 작은 사업을 하며 꽤 많은 돈을 벌었다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유산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영철은 아버지의 유산을 찾아 사업에 투자하고 싶어 했고 미연은 그 돈으로 호화로운 삶을 꿈꿨다. 그들은 준호에게도 할머니의 말을 잘 들어서 유산의 행방을 알아내라고 재촉했다. 준호야, 할머니가 또 이상한 소리 안 하니 혹시 돈 얘기는 안 해? 요즘도 그 낡은 사진만 보고 중얼거려. 미연은 할머니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준호에게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할머니의 기억력 감퇴를 이용해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비열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녀는 할머니의 치매를 단순한 병이 아닌 자신들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기회로 여겼다. 준호는 미연의 말을 듣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할머니의 병이 악화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돈에 대한 유혹을 느끼기도 했다. 그는 할머니가 말하는 비밀스러운 사진에 대해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기대를 애써 외면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할머니를 향한 순수한 애정과 함께 현실적인 삶의 무게가 늘 엉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을 부끄럽게 여겼다. 어느 날 오후, 김점순 할머니는 마당으로 나섰다. 낡은 고무신을 끌며 느릿하게 걸었다. 그녀의 시선은 마당 한쪽에 심겨있는 오래된 감나무를 향했다. 감나무는 수십 년간 이 집을 지켜온 증인처럼 굳건히 서 있었다. 할머니는 감나무 아래에 쪼그려 앉아 손으로 흙을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흙을 만지는 손길은 부드러웠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노랫말을 흥얼거렸다. 그 노래는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불려내려온 자장가 같기도 했고 어떤 비밀을 담고 있는 주문 같기도 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흙이 묻어났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마치 흙 속에서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찾으려는 듯 흙을 파헤쳤다. 그때 흙 속에서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그녀의 손에 닿았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들었다. 녹이 슬어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작은 열쇠 모양이었다. 그녀는 열쇠를 쥔 채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이게 뭐였더라? 그녀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그 열쇠를 놓지 않았다. 그녀는 열쇠를 조심스럽게 지갑 속에 넣어두었다. 그 지갑 속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함께 또 하나의 비밀이 추가된 셈이었다. 그녀의 작은 행동은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듯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그 작은 열쇠는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될 터였다.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었다. 할머니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머리맡에 놓인 낡은 지갑을 보았다. 지갑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살짝 삐져나와 있었다. 준호는 무의식적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 사진은 할머니가 늘 만지작거리던 그 사진이었다. 그는 사진 속의 한옥과 감나무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분명 이 집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사진 속 감나무 아래에는 뭔가가 희미하게 그려져 있는 듯했다. 오래되고 빛바랜 사진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마치 땅속에 무언가 묻혀 있다는 표시 같기도 했다. 준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설마 할머니가 말하던 비밀이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그는 의심과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번뜩였다. 그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고 할머니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평화로운 얼굴 뒤에 어떤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그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미지의 영역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할머니의 낡은 지갑 속에 들어있던 열쇠와 사진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사진 속의 감나무 아래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설쳤다. 그는 과거에 할머니가 했던 말들이 단지 치매로 인한 망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할머니가 자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까 고민했다. 그는 망설였다. 이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아니면 그저 할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좋을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지만 그는 이미 알 수 없는 운명의 끈에 이끌리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두근거렸고 그의 영혼은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알 수 없는 모험이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다. 낡은 집에 불어닥친 변화의 바람은 예상보다 훨씬 매서웠다. 이영철과 최미연 부부는 집을 팔겠다는 결정을 확고히 했다. 그들의 눈에는 할머니의 기억이 깃든 공간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돈이라는 숫자로 환산될 부동산 가치만이 번뜩였다. 그들에게 이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닌 자신들의 사업 실패를 메울 유일한 탈출구이자 새로운 욕망을 채울 수단일 뿐이었다. 그들의 행동은
마치 메마른 사막에 떨어진 한 줄기 비를 갈구하듯 조급하고 거칠었다. 준호야, 너 왜 이렇게 느려? 당장 짐 싸는 거 도와야지. 언제까지 할머니랑 이렇게 낡은 집에서 살림 차릴라 해. 우리가 지금 얼마나 급한 상황인데. 최미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좁은 집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며칠째 집에 상주하며 모든 짐을 꺼내어 분류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거칠었고 물건 하나하나에 담긴 할머니의 추억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미연에게는 이 모든 것이 그저 버려야 할 잡동사니에 불과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퍼부었고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며 재촉했다. 그녀의 눈빛은 탐욕과 조급함으로 번뜩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집을 빨리 팔아 돈을 움켜쥐는 생각뿐이었다. 이영철은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연신 통화를 했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도 비쳤다. 네, 집은 최대한 빨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는 좀 조정이 안 될까요? 저희도 급한데. 그는 부동산 업자에게 매달리며 흥정을 시도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지만 그 절박함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할머니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린 듯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했다. 김점순 할머니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마치 주변의 소음이 자신에게 닿지 않는 듯 먼 허공을 응시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가족 앨범이 쥐어져 있었고 그녀는 그 속의 사진 한 장을 끊임없이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희미했지만 그 사진을 향한 그녀의 집착은 더욱 강렬해진 듯했다. 그녀는 때때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안 돼. 팔면 안 돼. 거기에 비밀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 가족들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말을 그저 치매로 인한 망상으로 치부하며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준호는 가슴이 답답했다. 그는 할머니의 손에 들린 앨범과 사진을 보며 불안함을 느꼈다. 그는 지난밤 할머니의 지갑에서 발견했던 작은 열쇠와 사진 속의 희미한 표시를 떠올렸다. 설마 정말 뭔가 있는 걸까 하지만 그는 바쁜 현실과 가족들의 압박 속에서 혼란스러웠다. 그는 할머니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말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희망인지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고 그의 마음은 두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가족들의 요구에 반항할 힘이 없었다. 자신의 무력함에 그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미연은 할머니의 짐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할머니의 지갑을 발견했다. 어머, 할머니 지갑에 이게 뭐야? 웬 낡은 열쇠가 다 있어. 그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열쇠를 집어들었다. 녹이 슬고 닳아 해진 작은 열쇠였다. 그녀는 열쇠를 이리저리 돌려보다가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할머니, 이거 어디 쓰는 열쇠예요? 혹시 금고 열쇠예요? 아니면 영감님, 유산 숨겨둔 곳 열쇠예요? 미연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녀는 열쇠가 귀중한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흥분했다. 김점순 할머니는 미연의 손에 들린 열쇠를 보고 갑자기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그녀는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강렬한 반응을 보였다. 안 돼, 그거 가져가면 안 돼. 돌려줘. 그녀의 목소리는 힘겹게 터져 나왔고 그녀는 미연의 손에서 열쇠를 빼앗으려 애썼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마치 그 열쇠가 그녀의 삶의 마지막 조각이라도 되는 양 필사적이었다. 미연은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당황했지만 이내 짜증을 냈다. 뭐야, 할머니
왜 갑자기 이래? 치매가 더 심해졌나 봐. 아무것도 아닌 낡은 열쇠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야?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열쇠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행동을 그저 병으로 인한 발작으로 치부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필사적인 외침 속에서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탐욕만이 그녀의 눈을 가렸다. 이영철은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뛰쳐나왔다. 왜 그래? 여보 할머니, 왜 저래? 몰라요. 갑자기 낡은 열쇠 하나 가지고 저렇게 발작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꼭 유산이라도 숨겨둔 것처럼. 미연은 영철에게 투덜거렸다. 그녀는 영철에게 열쇠를 보여주었다. 영철의 눈빛도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는 열쇠를 이리저리 살피며 무언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거 혹시 아버지 금고 열쇠 아니야? 어릴 때 본 적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는 머릿속으로 온갖 계산을 시작했다. 그들은 할머니의 반응을 돈에 대한 집착으로 오해했다. 그들은 할머니의 말을 귀담아 듣는 대신 그 열쇠가 어떤 재산과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할머니의 방을 뒤져 금고나 숨겨진 공간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할머니의 아픔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자신들의 욕망만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준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할머니의 눈에서 느껴지는 공포와 슬픔을 읽었다. 그는 할머니의 열쇠와 사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미연이 열쇠를 가져가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할머니를 향한 미안함과 함께 가족들의 탐욕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는 아직까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무력함은 그를 더욱 괴롭혔다. 이모부 아무리 그래도 할머니 앞에서 이렇게 난리치시는 건 좀.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말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나약함이 묻어났다. 미연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준호를 노려보았다. 너는 뭘 안다고 나서 어차피 이 집 팔면 할머니는 요양원에 모실 거야. 그럼 우리가 이 집에서 나오는 돈으로 좀 편하게 살아야지. 너는 할머니 돌보는데 돈 한 푼 안 보태면서 말만 많아. 그녀의 비난은 준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할 말이 없었다. 그녀의 말은 비록 잔인했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할머니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수입으로는 할머니의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영철도 거들었다. 그래, 준호야. 너무 할머니 말에 일일이 신경 쓰지 마. 괜히 내 시간만 낭비하는 거야. 어차피 할머니는 이제 기억도 잘 못하시잖아. 빨리 이 집 정리하고 우리도 새 출발해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고 그의 눈빛은 이미 할머니를 과거의 존재로 치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있었다. 그들의 냉정한 말에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할머니의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앨범을 집어들었다. 할머니는 이미 지쳐 잠들어 있었다. 준호는 앨범 속의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한옥과 감나무, 그리고 희미하게 표시된 그 지점. 그는 그 사진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할머니의 말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읽었던 필사적인 간절함을 떠올렸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할머니의 사진 속에서 숨겨진 의미를 찾기 위해 애썼다. 그는 책상에 앉아 낡은 앨범을 펼쳤다. 사진 속의 풍경은 그에게는 익숙했지만 동시에 낯선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다. 그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에 감나무 아래에 희미하게 보이는 표식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지도의 일부처럼 보였다. 그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는 할머니의 지갑에서 열쇠를 꺼내 들었다. 이 열쇠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는 열쇠를 손에 쥐고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알 수 없는 직감이 그를 이끌었다. 그는 밤새도록 인터넷을 검색했다. 오래된 건축 양식, 과거의 토지 소유 기록, 그리고 지역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그의 눈은 피곤했지만 그의 정신은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는 할머니의 말과 사진 속의 단서들을 연결하려 애썼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얽혀 들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의 잊힌 기억 속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할머니의 마지막 희망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새벽녘 동이특이 시작할 무렵 준호는 마침내 한 가지 단서를 찾아냈다. 사진 속 한옥의 건축 양식과 감나무의 수령을 토대로 이 집이 과거에 지어졌던 방식과 관련한 정보를 찾아낸 것이었다. 그는 과거에 집을 지을 때 중요한 문서를 땅속에 묻어두는 풍습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집주인의 신분을 증명하거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증서를 숨겨두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준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할머니의 말이 단순한 망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희망이 더욱 커졌다. 그는 사진 속의 희미한 표시가 단순한 문의가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지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밤새도록 이어진 검색을 통해 한 가지 가설을 세웠다. 그것은 바로 할머니의 남편, 즉 자신의 할아버지께서 이 집에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숨겨두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단서는 오직 할머니만이 알고 있었고 치매 속에서도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 비밀을 지키려 애썼던 것이다. 준호의 눈빛은 결연하게 변했다. 그는 더 이상 가족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할머니의 말을 믿고 그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이 집은 단순히 낡은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유산이자 할머니의 잊힌 기억 그리고 가족의 진실을 담고 있는 거대한 보물 지도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흥분과 함께 이 비밀을 밝혀내야 한다는 강렬한 책임감이 솟아올랐다. 그는 아침 하래가 떠오르자마자 새로운 결심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정하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가족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거대한 여정을 시작할 참이었다. 새벽녘 동이채 트기도 전에 준호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눈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지난밤 할머니의 사진 속에서 발견한 단서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정보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할머니의 말이 단순한 치매 증상이 아니라는 확신을 조금씩 갖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은 알 수 없는 기대감과 함께 거대한 진실을 마주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두근거렸다. 그는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아 나선 탐험가처럼 비장한 결심을 했다. 준호는 조용히 할머니 방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지만 그 평화로운 얼굴 뒤에 어떤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그는 알지 못했다. 그는 할머니의 머리맡에 놓인 낡은 지갑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지갑 속에는 그가 어젯밤 확인했던 사진과 함께 녹슨 작은 열쇠가 들어있었다. 그는 열쇠를 손에 쥐고 사진을 다시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의 감나무 아래 희미하게 표시된 지점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지도의 일부처럼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집 밖으로 나섰다. 싸늘한 새벽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감나무는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수십 년간 이 집을 지켜온 증인처럼 준호는 손전등을 켜고 사진 속에서 표시된 지점을 찾아 감나무 아래를 살폈다. 땅은 얼어 있었고 흙은 단단했다. 그는 작은 삽을 들고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의 심장은 뜨겁게 타올랐다. 그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삽 끝에 딱딱한 것이 닿았다. 준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다. 흙 속에는 낡고 녹슨 금속 상자가 묻혀 있었다. 상자는 오랜 세월 땅 속에 묻혀 있었던 듯 흙과 녹으로 뒤덮여 있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들었다. 상자의 표면에는 알 수 없는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열쇠를 꺼내 상자의 자물쇠에 대보았다. 열쇠는 마치 제자리를 찾은 듯 부드럽게 자물쇠 구멍에 들어갔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다. 준호는 숨을 들이켰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놀랍게도 낡은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문서들은 비닐로 여러 겹 쌓여 있어 습기로부터 보호되어 있었다. 그는 문서들을 하나씩 꺼내 들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오래된 빛바랜 토지매매 계약서였다. 계약서에는 이 집의 주인이 자신의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그 밑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집의 소유권이 단지 이 땅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넓은 부지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부지는 현재 강남의 핵심 상업지구로 개발되어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땅이었다. 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또 다른 문서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유언장 같기도 하고 어떤 지시서 같기도 했다. 문서에는 할아버지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내용은 이러했다. 날 사랑하는 딸, 점순에게 네가 이 문서를 찾았을 때쯤이면 나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 땅은 우리 가문의 근본이자 미래이다. 하지만 탐욕스러운 자들이 이 땅을 노릴 것이다. 너는 이 땅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 문서는 그 땅이 너의 것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이다. 절대로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발설하지 말고 때가 올 때까지 이 비밀을 지켜라. 특히 영철이는 아직 어리고 세상을 모른다. 그의 탐욕이 너와 이 땅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 땅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은 우리 가문의 역사이자 혼이며 너의 미래를 책임질 유산이다. 이 땅을 통해 너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문서 속의 점수는 바로 할머니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영철은 자신의 아버지, 이영철이었다. 그는 할머니가 오랫동안 짊어지고 왔던 비밀의 무게를 비로소 깨달았다. 할머니는 단순히 치매에 걸린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위대한 비밀의 수호자였다. 그녀의 치매는 어쩌면 그 비밀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였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의 잊힌 기억 속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가 숨겨져 있었고 그 가치는 이제 준호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그의 심장은 경외심과 함께 엄청난 책임감으로 무거워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서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흙으로 덮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이 비밀을 가족들에게 공개했을 때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그는 짐작할 수 없었다. 특히 탐욕스러운 이영철과 최미연 부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무슨 짓을 벌일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나는 듯했다. 그는 이제 할머니의 비밀을 지키고 할아버지의 유산을 보존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안게 된 것이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가득 비출 때 준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밤새 잠 못 이룬 흔적과 함께 어떤 결연한 의지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할머니를 깨웠다. 할매연이, 아침 드셔야죠. 김점순 할머니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그녀는 준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준호니 벌써 아침이니.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희미했지만 준호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읽어낼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감춰왔던 비밀을 비로소 누군가와 나누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아침 식사 시간, 준호는 평소처럼 할머니에게 밥을 떠먹여 드렸다. 할머니는 묵묵히 밥을 드시다가 갑자기 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주름져 있었지만 그 손길에는 따뜻함과 함께 강한 힘이 느껴졌다. 준호야, 너 봤지? 내가 말한 거.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준호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잠시나마 또렷하게 빛났다. 준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네, 할머니, 제가 봤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그는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과 함께 할머니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마치 오랜 시간 짊어지고 왔던 짐을 내려놓은 듯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희미해졌지만 준호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교감이 이루어졌음을 확신했다. 이 순간 그들은 단순한 할머니와 손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한 비밀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였다. 그날 오후 이영철과 최미연 부부가 또다시 집을 방문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함께 은근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부동산 업자와 함께 왔다. 부동산 업자는 집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살폈다. 어머니, 집을 좀 깨끗하게 정리하셨어야죠. 이러면 제값을 받기 힘들어요. 미연은 할머니에게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할머니가 숨겨둔 열쇠를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떠올렸다. 그녀는 열쇠가 이 집에 숨겨진 금고의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치매가 더 심해져서 열쇠의 위치를 기억하지 못할까봐 초조했다. 그녀의 눈빛은 탐욕과 조급함으로 번뜩였다. 영철은 준호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너, 할머니 말에서 뭐 건진 거 없어. 혹시 아버지 금고 얘기는 안 해? 너한테만 하는 특별한 얘기 없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그는 준호가 할머니의 말을 이용해 무언가를 찾아내기를 바랐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듯 했다. 준호는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모부, 할머니는 그냥 평소처럼 똑같은 말씀만 하셨어요. 별다른 얘기는 없으셨어요. 그는 자신의 얼굴에 어떤 표정 변화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그의 마음속에는 방금 발견한 거대한 비밀이 요동치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숨겨야 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하지만 미연은 준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그녀의 직감은 준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녀는 준호의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변화를 감지했다. 너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불안해 보여? 혹시 할머니가 너한테만 뭘 알려줬어? 내가 어제 가져간 그 열쇠, 혹시 그게 진짜 열쇠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그녀의 눈빛은 준호를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다. 그녀의 탐욕은 그녀를 더욱 예민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준호의 작은 변화조차 놓치지 않았다. 준호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관리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모? 제가 뭘 숨긴다고요? 그냥 제가 피곤해서 그래요. 그는 애써 웃음 지으며 시선을 피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솟아올랐지만 그는 그것을 억눌렀다. 영철은 미연의 어깨를 잡고 그녀를 말렸다. 여보, 왜 그래? 준호한테 괜히 화내지 마. 어차피 할머니가 뭘 숨겼든 이 집은 팔릴 거야. 그럼 우리가 알아서 다 처리하면 돼. 그의 목소리에는 무언가를 은폐하려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그는 미연이 괜한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조용히 비밀을 알아내고 싶어 했다. 부동산 업자는 집 안을 둘러보고 나자 예상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 집이 너무 오래되고 수리할 곳도 많아서 이 정도 가격이 최선입니다. 그의 말에 영철과 미연의 얼굴은 실망감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실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분노했다. 뭐라고요? 이 좋은 집을 이 가격에 말도 안 돼요. 이 동네 집값이 얼만데 미연은 소리쳤다. 그녀는 부동산 업자에게 불평을 쏟아냈다. 영철 역시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이 집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눈앞의 작은 이익만을 쫓고 있었고 자신들이 놓치고 있는 거대한 보물을 알지 못했다. 준호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묵묵히 서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그들은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할머니의 평생을 바친 집을 팔아넘기려 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집 안에 숨겨진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다. 준호는 이 모든 진실을 언제, 어떻게 밝혀야 할지 고민했다. 그는 할머니의 유언을 지키고 할아버지의 유산을 보존해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또한 가족들의 탐욕이 더 큰 비극을 초래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밤새도록 고민했다. 그가 가진 증거는 토지 매매 계약서와 할아버지의 유언장이었다. 이 문서들을 공개했을 때 이영철과 최미연 부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는 짐작할 수 없었다. 그들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그를 몰았을 것이 분명했다. 그는 혼자서 이 모든 싸움에 맞서야 한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할머니의 맑은 눈빛과 할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렸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준호는 이 비밀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는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자신의 고모, 즉 할머니의 친척이자 영철의 사촌인 이수진, 리소진 죄례를 떠올렸다. 수진 고모는 젊은 시절부터 정의감이 강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과거에 변호사로 일했었고 가족 중에서는 유일하게 할머니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현재는 은퇴했지만 법률 지식이 풍부했고 무엇보다 영철과 미연의 탐욕을 잘 알고 있었다. 준호는 그녀라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밤늦게 수진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렸지만 그는 할머니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를 담아 이야기했다. 수진 고모는 준호의 말을 듣고 놀라움과 함께 깊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준호야, 너 혹시 할머니가 치매 때문에 헛소리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할머니는 아주 특별한 분이셨단다. 내가 네 할머니를 만나러 갈게. 이 모든 진실을 함께 밝혀내자.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민지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정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준호는 고모의 말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심장은 희망으로 두근거렸다. 그는 할머니의 비밀이 마침내 빛을 볼 날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했다. 이 집은 더 이상 탐욕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유산이자 할머니의 잊힌 기억, 그리고 가족의 진실을 담고 있는 거대한 보물 지도였다. 그리고 이제 그 지도를 해독하고 진실을 밝혀낼 조력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함께 이 모든 불의에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수진 고모의 등장은 준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녀는 다음날 아침 일찍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오래된 진실을 마주하려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그녀는 한때 법정에서 날카로운 지성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명성을 떨쳤던 변호사였다. 비록 지금은 은퇴했지만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녀의 성격은 여전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이미 이 집에 드리워진 탐욕의 그림자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할머니, 수진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수진은 김점순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수진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지만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할머니는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한 벗을 대하듯 그녀를 방였다. 수진은 할머니의 눈빛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총명함과 깊이를 느꼈다. 그녀는 할머니의 치매가 단순한 기억 상실이 아님을 직감했다. 할머니의 잊힌 기억 속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이 존재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수진은 준호와 함께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이 닫히자 수진의 표정은 진지하게 변했다. 준호야, 네가 말한 문서들 좀 보여줄 수 있겠니?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강한 권위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가 금속 상자를 다시 파냈다. 상자 안의 문서들을 수진 고모에게 건넸다. 수진은 문서들을 하나씩 펼쳐보았다. 빛바랜 토지 매매 계약서, 그리고 할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유언장. 그녀의 눈은 빠르게 문서를 훑어 내려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얼굴은 놀라움과 함께 충격으로 물들었다. 그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문서 속의 내용을 이해했다. 이 집의 토지 소유권이 단순히 이 작은 집뿐만 아니라 현재 강남의 핵심 상업지구로 개발된 넓은 부지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유언장에는 자신의 오빠인 이영철의 탐욕에 대한 경고가 명확하게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이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치매 속에서도 이 비밀을 지키려 하셨던 거고요. 준호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할머니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그동안 자신들이 할머니를 오해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 묻어났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이 모든 진실을 혼자서 감당해 오셨다니. 그녀는 할머니의 강인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할머니의 눈빛 속에서 읽었던 의미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지혜가 단순한 치매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문서들을 꼼꼼히 확인했다.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이 문서들은 완벽하게 유효한 것이었다. 특히 할아버지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강력한 효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 문서들이 공개되는 순간 이영철과 최미연 부부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이 분명했다. 아니,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터였다. 준호야, 이 문서들을 절대 누구에게도 보여주면 안 돼. 특히 영철 오빠와 미연 언니에게는 더더욱. 그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들이야.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검처럼 빛났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와 올케의 탐욕스러운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그들의 탐욕을 충분히 경험했다. 그는 할머니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읽었던 신뢰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다. 수진은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한 번에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영철과 미연이 집을 팔기로 한 날짜를 알아냈다. 그리고 그날 모든 것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순간이야말로 모든 이들이 진실을 마주하고 할머니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그날 오후 이영철과 최미연 부부가 또다시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그들은 이 집을 팔기로 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었다. 그들은 집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며 할머니의 짐을 치웠다. 그들의 손길은 거칠었고 할머니의 물건들은 마치 쓸모없는 잡동사니처럼 다뤄졌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신들의 욕망만이 가득했다. 준호야, 너 왜 이렇게 할머니 짐 정리하는 걸 도와주지 않아? 할머니가 나중에 요양원 가시면 이 짐들은 다 버려야 할 텐데. 뭘 그렇게 아낀다고 그래? 미연은 준호에게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그녀는 할머니가 들고 있던 열쇠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녀는 그 열쇠가 어떤 재산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버리지 못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그 열쇠의 비밀을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영철은 할머니의 방을 뒤져보며 뭔가 찾고 있었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는 할머니가 혹시라도 다른 곳에 중요한 무언가를 숨겨두지 않았을까 의심했다. 그는 서랍을 열고 장롱 속을 뒤졌다. 할머니의 낡은 옷가지와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그의 손에 마구잡이로 휘둘려졌다. 김점순 할머니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희미했지만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가족 앨범이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 속의 사진 한 장을 끊임없이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듯 강한 의지를 품고 있었다. 바로 그때 수진 고모가 할머니 방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호했다. 그녀는 영철과 미연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그녀의 등장에 영철과 미연은 순간 당황했다. 그들은 수진이 이곳에 온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행동이 드러날까봐 불안했다. 오빠, 언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비난이 담겨 있었다. 영철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수진아, 네가 웬일이야? 우리가 지금 할머니 짐 정리하는 거 도와주고 있었어.
집 팔려고 준비 중이잖아.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미연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수진을 노려보았다. 갑자기 웬 참견이야. 우리가 할머니 집 정리하는 게 뭐가 문제야. 어차피 이 집은 곧 팔릴 건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묻어났다. 그녀는 수진이 자신들의 계획을 방해할까봐 불안했다. 수진은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정리요. 아니면 할머니의 유산을 찾으려는 수작인가요? 열쇠는 잘 숨겨두셨어요. 언니. 그녀의 한마디에 미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흔들렸다. 그녀는 수진이 열쇠의 존재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영철도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수진아 무슨 열쇠? 그는 미연을 쳐다보았다. 미연은 이미 얼굴이 창백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탐욕스러운 계획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수진은 냉정하게 말했다. 할머니의 유산은 이미 준호가 찾았어요. 오빠와 언니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진정한 유산을요. 그녀의 말은 그들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들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수진을 노려보았다. 영철은 비웃듯이 말했다. 뭐 준호가 얘가 뭘 찾아 치매 걸린 할머니가 뭘 알려줬다고. 수진아, 너도 치매에 걸린 거야. 지금 헛소리 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그는 준호가 할머니의 말을 믿고 무언가를 찾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헛소리가 아니에요. 오빠, 이 문서들을 보세요. 수진은 준호에게 눈짓을 보냈다. 준호는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문서들을 꺼내 영철과 미연 앞에 내밀었다. 빛바랜 토지매매 계약서와 할아버지의 유언장이었다. 문서들은 마치 살아있는 증인처럼 그들의 눈앞에서 진실을 외치고 있었다. 영철과 미연은 문서들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이내 놀라움과 함께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변했다. 문서 속의 내용들은 그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특히 할아버지의 유언장은 그들의 모든 탐욕과 비열한 행위를 폭로하는 듯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진실을 마주한 것이다. 이건 거짓말이야. 조작된 문서야. 이런 건 효력이 없어. 미연은 소리쳤다. 그녀는 문서들을 찢으려 했지만 수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연니, 이건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한 문서예요. 그리고 이미 사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어요. 당신들이 할머니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 그리고 이 집을 팔아넘기려 했던 모든 시도들이 이 문서들과 함께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녀의 눈빛은 미연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다. 그녀는 미연의 모든 죄를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영철은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할머니의 유산을 가로채 자신의 사업을 살리려 했지만 오히려 그 탐욕이 자신을 파멸로 이끈 셈이었다. 그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흔들렸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 모든 소란 속에서 김점순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표정 변화를 보았고 그들의 절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희미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마치 오랜 시간 짊어지고 왔던 짐을 비로소 내려놓은 듯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비밀의 수호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유산을 지켰고 자신의 가족을 올바른 길로 이끌었다. 그녀의 존재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유일하게 고요하고 견고한 기둥처럼 느껴졌다.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준호에게 깊은 신뢰와 감사를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지켜준 준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듯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 순간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존재였다. 그들의 손은 굳건히 맞잡혔고 그들의 마음은 깊이 연결되었다. 그들의 침묵은 이 모든 승리의 순간을 기념하는 듯했다. 수지는 영철과 미연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은 팔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문서들은 정식으로 법원에 제출될 겁니다. 당신들이 할머니에게 했던 모든 부당한 행동들은 이제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듯 단호하고 명확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들의 탐욕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영철과 미연은 그 자리에서 일어설 힘조차 없는 듯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탐욕 대신 공포와 체념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의 모습은 한때 이 집을 탐냈던 오만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김점순 할머니는 조용히 앨범 속 사진을 꺼내들었다. 그녀는 사진 속의 감나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여기 다 있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지켰고 자신의 유산을 보호했다. 그녀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 고통은 그녀를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가족을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을 뿐이었다. 거대한 폭풍은 지나갔고 새로운 평화가 찾아올 참이었다. 집안의 공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이영철과 최미연 부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그들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흔들렸고 입은 경련하듯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손에 들린 할아버지의 유언장과 토지 매매 계약서는 마치 불덩이라도 된 듯 그들을 태울 기세였다. 그들은 수십 년간 자신들이 지키고 있던 거짓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의 심장은 마치 천둥이라도 치는 듯 격렬하게 울렸다. 이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수진 고모는 냉철한 눈빛으로 그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확했다. 이 문서들은 오늘 법원에 제출될 거예요. 당신들이 어머니께 했던 모든 부당한 행동들, 그리고 이 집을 불법적으로 팔아넘기려 했던 모든 시도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들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들의 탐욕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미연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이건 다 조작이야. 저 치매 걸린 노인이 뭘 안다고. 저 사진도. 저 문서도 다 가짜야. 그녀는 문서들을 찢어버리려 했지만 준호가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함이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할머니의 비밀을 그들의 탐욕스러운 손에 넘길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이모,
이건 조작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치매 속에서도 이 모든 비밀을 지키려 하셨던 거예요. 이 문서들은 할아버지께서 할머니께 남기신 소중한 유산이에요. 준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할머니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함께 가족들의 탐욕에 대한 분노가 섞여 있었다. 영철은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할머니의 유산을 가로채 자신의 사업을 살리려 했지만 오히려 그 탐욕이 자신을 파멸로 이끈 셈이었다. 그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흔들렸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선택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격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김점순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희미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마치 오랜 시간 짊어지고 왔던 짐을 비로소 내려놓은 듯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과 번잡함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고유한 세계에 갇힌 듯이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지켰고 자신의 유산을 보호했다. 그녀의 존재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유일하게 고요하고 견고한 기둥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침묵은 모든 진실을 담고 있는 듯했다. 바로 그때 미리 약속된 듯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한 건축 전문가 그리고 한 법률 전문가가 집 안으로 들어섰다. 수진이 미리 그들에게 연락을 취해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증인으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그들은 이 집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기대하는 듯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찾아왔습니다. 건축 전문가는 수진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는 이 집의 구조와 역사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영철과 미연을 향해 싸늘한 눈빛을 보냈다. 마침 잘 오셨습니다. 이 두 분이 이 집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신데 이 문서들을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은 준호가 들고 있던 문서들을 그들에게 건넸다. 건축 전문가는 빛바랜 토지 매매 계약서를 받아들고 유심히 살폈다. 그의 눈은 빠르게 문서들을 훑어 내려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얼굴은 놀라움과 함께 충격으로 물들었다. 그는 이 집의 진정한 가치를 비로소 깨달은 듯했다.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이건 말도 안 돼. 이 토지 매매 계약서가 진짜라면 이 집의 부지는 현재 강남의 핵심 상업지구에 있는 그 땅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긴데 건축 전문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이 집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진실에 경악했다. 법률 전문가 역시 유언장을 꼼꼼히 확인했다. 그는 모든 조항과 서명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합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직접 작성하신 것이 분명하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 증명된 것이라면 그의 말은 영철과 미연의 숨통을 더욱 조여왔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미연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치매라서 헛소리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준호에게 매달리며 애원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녀의 필사적인 모습은 한때 그녀가 가졌던 오만함과 탐욕을 완전히 지워버린 듯했다. 영철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비로소 깨달은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체념이 가득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다. 수지는 그들의 눈물을 보고도 흔들림 없었다. 지금까지 어머니께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들은 어머니의 평생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녀의 눈빛은 그들의 탐욕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김점순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듯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유산이 안전하게 보호받았음을 직감한 듯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부동산 중개인과 건축 전문가, 법률 전문가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눈앞에서 펼쳐진 믿을 수 없는 진실에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마터면 엄청난 가치를 지닌 땅을 헐값에 팔아넘길 뻔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준호와 김점순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할머니의 지혜와 준호의 용기에 깊은 경외심을 표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존경심과 함께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얼마나 잘못된 시선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는지 깨달았다. 이 모든 상황은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극적으로 전개되었다.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고 불의가 심판받는 순간이었다. 이 집은 더 이상 탐욕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유산이자 할머니의 잊힌 기억, 그리고 가족의 진실을 담고 있는 거대한 보물 지도였다. 그리고 그 지도는 마침내 준호의 손에 의해 해독되었고 그 안에 숨겨진 거대한 가치가 세상에 드러났다. 며칠 후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치매 할머니의 잃어버린 유산, 손자의 용기로 되찾다. 강남 노른자 위 땅에 숨겨진 비밀, 한 가족의 비극과 반전 드라마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김점순 할머니의 이야기에 열광했다. 그녀의 삶은 단순한 치매 노인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서사시였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지혜와 준호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고 이영철과 최미연 부부의 탐욕에는 혀를 내둘렀다. 그들의 이름은 탐욕과 불의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록될 터였다. 이영철과 최미연 부부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사기, 횡령, 그리고 명예훼손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들의 모든 재산은 가압류되었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의 몰락은 김점순 할머니의 승리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신뢰, 그리고 인간적인 존엄성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김점순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집 안을 거닐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고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때로는 치매로 인해 뒤죽박죽된 이야기였지만 그 속에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할머니의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다. 그는 할머니의 잊힌 기억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갔다. 이 집은 이제 단순히 낡은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꿈과 할머니의 희생, 그리고 준호의 용기가 담겨 있는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이었다. 그 안에는 과거의 아픔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 집은 이제 진정한 보금자리이자 가족의 유산이 되었다. 그리고 그 유산은 단순한 물질적 가치를 넘어 사랑과 신뢰, 그리고 정의의 상징으로 빛나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은 지나갔고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빌딩 로비의 혼돈은 검찰 수사관들이 박현숙과 김동현을 끌고 나간 후에도 한동안 가라앉지 않았다. VIP들은 웅성거렸고 언론인들은 여전히 뜨거운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의 증인들을 인터뷰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 모든 시선과 소음의 중심에는 김민지가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의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빌딩의 진정한 주인이자 수십 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드러낸 정의로운 여인이었다. 낡은 작업복은 여전히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녀의 아우라는 그 어떤 명품 옷을 입은 사람보다도 강렬하고 위엄있게 빛났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랜 어둠 속에서 마침내 빛을 찾은 듯 깊고 고요하게 빛났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는 듯한 압도적인 평온함을 풍겼다. 민지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전에는 그녀를 경멸하거나 무시했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제 경외심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일부는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민망한 듯 시선을 피했다. 그들의 침묵은 이제 더 이상 무관심이 아닌 자신들의 오만함과 편견에 대한 부끄러움의 침묵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얄팍한 시선으로 사람을 판단했는지 깨닫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민지에 대한 알 수 없는 경외심과 함께 자신들의 과거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가장 먼저 민지에게 다가온 것은 김진우 팀장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는 민지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민지는 조용히 그의 어깨를 잡았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를 전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민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렸다. 아닙니다. 회장님, 아니, 민지 씨, 제가 오히려 죄송합니다. 진작에 김민지 씨를 알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사모님께 당하신 수모를 생각하면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민지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닌 깊은 신뢰와 존경을 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편에 서서 싸워주지 못했던 지난 날을 진심으로 후회했다. 그녀는 천천히 마이크가 있는 연단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등장에 로비는 다시 한번 고요해졌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잦아든 듯 모든 소음이 멈추었다. 민지는 마이크를 잡고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오랫동안 억눌렸던 진실의 울림처럼 사람들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제국그룹의 임직원 여러분, 저는 구 김선우 회장의 딸 김민지입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로비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린 시절 그녀의 아버지가
이 빌딩을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열정과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이 빌딩에 대한 아버지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단순한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했음을 강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잊혔던 역사를 다시 쓰는 듯 단호하고 명확했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고통을 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강렬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너무 어렸고 세상 물정에 어두웠습니다. 그때 김동현 이사가 아버지의 유언을 조작하고 저를 배제한 채 모든 것을 가로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고 이 빌딩의 청소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민지의 이야기에 숨죽이며 귀 기울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폭로를 넘어 한 인간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였다. 몇몇 이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민지에 대한 깊은 공감과 함께 자신들의 무지와 편견에 대한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얼마나 잘못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는지 깨달았다. 제가 이 빌딩에서 청소부로 일했던 지난 세월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 빌딩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느끼고 싶었습니다. 이 빌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빌딩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직접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민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현숙과 동현이 끌려나간 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과 함께 차가운 단호함이 스쳤다. 제가 발견한 것은 이 빌딩이 아버지의 꿈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탐욕과 불의, 그리고 오만함이 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다시 되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 빌딩의 오랜 묵은 때를 씻어내는 듯한 강렬한 정화의 힘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그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김진우 팀장님처럼 진정으로 이 빌딩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겸손함은 그녀의 위엄을 더욱 빛나게 했다. 로비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그녀의 진심에 감동했고 그녀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로비는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진실함에 감동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동정의 대상이 아닌 존경과 경애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민지가 이 빌딩의 진정한 주인이 될 자격이 있음을 온 마음으로 인정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다. 박현숙과 김동현의 몰락은 처참했다. 검찰은 민지가 제공한 증거들을 토대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횡령, 배임, 명예훼손, 그리고 사기 등 수많은 혐의가 드러났고 그들의 모든 재산은 가압류되었다. 언론은 연일 그들의 추악한 행태를 보도했고 그들의 명성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한 그들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들의 오만함과 탐욕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셈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누구의 존경도 받을 수 없었고
그들의 이름은 탐욕과 불의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록될 터였다. 그들의 몰락은 민지의 승리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다. 이후 민지는 공식적으로 제국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녀는 단순한 재벌 상속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빌딩의 모든 것을 경험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진정한 리더였다. 그녀는 취임새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저는 이 빌딩을, 그리고 제국그룹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닌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통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었던 부당함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녀의 취임사는 빌딩에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심과 함께 강렬한 미래 비전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리더십 아래 제국그룹이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취임사는 단순한 연설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선언문과 같았다. 그녀의 첫 번째 지시는 파격적이었다. 빌딩의 모든 청소부와 경비원, 그리고 미화원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급여를 인상하고 복지를 확충하며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녀는 그들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녀는 제국 인재 발굴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학력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오직 실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투자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결정은 그녀가 직접 경험했던 청소부 김민지의 삶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자신의 경험이 가장 높은 곳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큰 지혜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몇 주 후 민지와 진우는 회장실에서 마주 앉았다. 이제 진우는 그녀의 비서실장이 되어 있었다. 넓고 화려한 회장실은 예전 현숙 부부가 사용하던 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민지는 불필요한 장식을 없애고 실용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로 공간을 꾸몄다. 그녀의 취향이 그대로 반영된 공간이었다. 커다란 창문 밖으로는 그녀가 매일 새벽 청소하던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 풍경은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처럼 느껴졌다. 팀장님, 아니 비서실장님, 지난 세월 저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지난날의 모든 감정들이 응축되어 있는 듯했다. 만약 제가 아버지의 유언을 바로 알았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의 제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재벌 딸로 살았겠죠. 하지만 청소부로 살면서 저는 이 빌딩에 숨겨진 면모를 보았고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상처를 넘어선 깊은 깨달음을 담고 있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공감과 함께 존경심이 가득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님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리더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민지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에 감사했다. 그는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본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석양이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 아래 빌딩들은 마치 살아 숨쉬는 존재처럼 웅장하게 서 있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실장님, 이 빌딩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꿈이 담긴 곳입니다. 저는 이 꿈을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렬한 의지와 함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함께 지난날의 어려움을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지는 더 이상 수모를 당하던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리더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를 통해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더 큰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이제 걸레가 아닌 미래를 그려나갈 펜이었다. 그녀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 고통은 그녀를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이 빌딩을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을 뿐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제국그룹은 김민지 회장의 지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났다. 한때 오만과 탐욕의 상징이었던 빌딩은 이제 공정과 상생, 그리고 인간미가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로비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따뜻함과 활력이 넘쳤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방문객들은 빌딩의 긍정적인 변화에 감탄했다. 더 이상 빌딩의 구석진 곳에서 눈치를 보며 일하는 청소부나 경비원은 없었다.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존재했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 내렸다. 빌딩 전체에 흐르는 공기마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차가운 권력의 향기 대신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다. 김민지 회장은 더 이상 낡은 작업복을 입은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언제나 단정하고 품위 있는 정장 차림으로 대중 앞에 섰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과거의 겸손함과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형식적인 회의나 불필요한 의전보다는 현장을 직접 찾아 직원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녀의 경영 철학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혁신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직원 한 명 한 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힘썼다. 제국그룹은 이제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 중심에는 늘 김민지 회장의 진심 어린 리더십이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밤제국 나눔재단의 설립이었다. 민지는 이 재단을 통해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재단 설립 기금으로 자신의 개인 재산을 아낌없이 기부했다. 그녀는 돈이 단순히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사용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고 믿었다. 재단의 주요 사업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희망의 싹 장학금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들은 단순한 학비 지원을 넘어 멘토링 프로그램과 진로 상담을 통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 둘째, 함께 성장하는 기술학교를 설립하여 사회적 편견과 제약으로 인해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전문 기술을 가르치고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것. 이 학교는 단순히 기술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사회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셋째, 시니어 존중 프로그램을 통해 은퇴한 노년층에게 새로운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민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노년층의 지혜와 경험이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이 모든 사업은 그녀가 청소부 시절 직접 보고 느꼈던 사회의 어두운 면과 약자들의 아픔을 보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오늘 민지는 직접 함께 성장하는 기술학교의 개교식에 참석했다. 학교는 제국그룹 빌딩 옆에 유휴부지에 지어졌으며 최첨단 시설과 훌륭한 강사진을 자랑했다. 학교 강당에는 첫 입학생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 대부분은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의 사람들이었다. 몇몇 백발의 노인들은 빛나는 눈으로 민지를 바라보았고 젊은 청년들은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피어나는 듯했다. 과거에는 꿈조차 꾸기 힘들었던 이들에게 민지는 기적과 같은 존재였다. 민지는 연단에 올라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이들을 포용하는 듯 따뜻하랬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연설을 시작했다. 저는 이 빌딩에서 청소부로 일했던 김민지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차가움, 그리고 사람들의 편견과 오만함을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땀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진실된 노력과 아름다운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강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과거에 그녀를 무시했던 빌딩의 직원들 중 일부는 이제 재단의 직원으로 혹은 학교의 자원봉사자로 그녀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들은 민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그들의 눈에는 민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함께 자신들이 과거에 가졌던 편견에 대한 반성이 섞여 있었다. 저는 이 학교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희망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잠재력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납니다. 이 학교에서 여러분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지에게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다. 그들의 박수 소리에는 감동과 함께 미래에 대한 뜨거운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민지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넘쳐 흘렀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희망의 상징이었다. 개교식이 끝난 후 민지는 진우와 함께 학교 건물을 둘러보았다. 진우는 이제 제국그룹의 부회장이 되어 민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였다. 그는 민지 옆에서 모든 일을 세심하게 보좌했다. 그의 얼굴에는 민지에 대한 변함없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는 민지의 비전과 꿈을 현실로 만드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드셨습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의 눈빛은 민지를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그녀의 업적에 대한 진심 어린 찬사를 담고 있었다. 민지는 창밖으로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마음에 평화로운 울림을 주었다.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실장님, 아버지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짓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그 꿈을 이어나가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함께
그녀의 비전을 향한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그림자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승화시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미운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는 이야기라는 고전적인 이야기의 현대판 재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 얻은 지혜와 겸손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다. 민지는 진우와 함께 학교 옥상으로 향했다. 옥상에는 작은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고 그곳에서는 빌딩과 학교 그리고 멀리 보이는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왔다. 석양이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 아래 제국그룹 빌딩은 웅장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민지의 손길로 지어진 새로운 학교가 빛나고 있었다. 빌딩과 학교는 마치 거대한 나무의 몸통과 그 옆에 피어난 새싹처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정원에 심어진 어린 나무의 새싹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마치 자신이 새롭게 심은 희망의 씨앗을 보듬는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스쳤다. 그녀의 눈빛은 멀리 희망찬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실장님. 민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우리가 할 일은 아직 많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겸손함과 함께 더 큰 비전을 향한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민지의 옆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도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석양의 붉은 빛이 그들의 얼굴을 감쌌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빌딩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과 번영의 그림자였다. 민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영원한 유산으로 남을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고난을 극복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서사시로 기억될 것이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감동적인 스토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